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설명 중 A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A 계정은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이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월 계정의 매입 금액은 5,200만원이며 2024년 12월 말자 기준 계정 잔액은 4억 8,565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고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4번은. 그래서 일단 1번, 2번, 3번을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매입이잖아요. 일단 매입인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거는 상품이에요, 사실. 상품하고 원재료가 매입을 하는 거고 그 저장품은 말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난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제품은 이제 물건이 완성돼서 판매 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몰라도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 1번일 수밖에 없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2번, 3번의 가능성을 아까 보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좋아할 거냐면은 이 재고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자산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계정 과목을 아까 우리가 10번 문제에서 보았듯이 재무 상태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시면은 재무 상태표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1월 1일 거를 자, 상품 4억 9,765만원. 근데 1월달에 계정의 매입 금액이 아마 존재를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봐도 1월달에 이제 매입 금액은 5,200만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보니까 따로 얘기는 없고, 뭐 4억 9,765만원이 정기 2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매입을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1월 31일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매입 금액이 5,200만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1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로 해가지고 이게 잘못 반영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상품이라는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재고자산의 매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4억 8,565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억 8,565만원이니까 이거를 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2번입니다. 2024년 주식회사 큐브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상반기 지출액 대비 하반기 지출액의 증감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상반기, 하반기고요. 이 문제는 월별, 분기별, 그 다음에 반기별,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간을 앞에 이제 붙여서 기간별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별이 들어가죠. 기간, 물어보는 기간별. 그 다음에 만약에 비용이다, 수익이다 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이고요.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기간별 손익계산서가 되고, 만약에 원가라고 물어보면은 기간별 원가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상반기 하반기는 반기별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회 키 눌러주시면은 복리후생비 상반기 하반기 지출액 대비 복리후생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복리후생비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그렇죠. 네, 상반 하반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에 증감률은 얼마? 23%다 라고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 전체, 이 금액의 비율, 이 금액의 전체 비율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온 비율이 23%더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3월 신규 취득한 자산은 얼마인가? 입니다. 3월에 이제 신규 취득한 자산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키워드가 약간 직접적인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하고 비품을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건물하고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고정자산으로 보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고정자산 쪽으로 보아줘야 되고요. 고정자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신규 취득이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산 유형은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비품도 있어요. 근데 3월에 이제 신규 취득한 거니까 신규 취득한 날짜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건물 비품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여기에 취득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월 1일 거 여기 있죠. 2024년 3월 1일에 취득한 거 뭐예요? 기숙사 20200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품은요 검색해 봤는데 없어요. 자, 이렇게 취득한 건 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에서 2024년 한 달 동안 사무용품비 중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은 전표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이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월계표에서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달 거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전별 원장, 총계전 원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편한 거는 계전별 원장이 가장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별로 해서 리스트가 짜라라라 다 뜨거든요. 근데 재무상태표하고 1월계표는 한번 더블 클릭 한 번 더 해서 이제 또 조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1월달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2월달, 3월달이면은 1월계표에서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전별 원장으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전별 원장은 전표 장부관리 쪽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기표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말이고요. 사무용품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사무용품비가 거래처 명의 나라오피스 하나뿐이고요. 나머지 건 없어요. 그러면은 거래처가 없는 금액만 이제 보는 거잖아요. 40만원 답 아니에요. 전체 금액 묻는 게 아니고 거래처가 없는 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0만원에서 5만원 빼서 35만원이더라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4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쪽으로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와 전표 장부 관리에 해당하는 메인 매출장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총 10가지가 넘는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를 이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과 매출의 차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과 수취에 관련된 서식이 어디에 있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발행 지켜표 수취 명세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발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지켜표에 자,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기간은 2024년 1기 확정이니까 확정은 4에서 6월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신용카드 매출액 중에서 여기에 세금계산서까지 같이 발급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 이거 있죠. 그래서 6,641만원 중에 3천만원은 신용카드도 발급했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현금 영수증이란다. 그거 세금계산서 또 발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중복된 금액이? 그렇죠.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는 차량 운반구의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신고 서식이고요. 작성으로 되어 있고 차량 운반구의 세액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가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고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 그래서 감가상각도 됐잖아요. 이 대상은.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어딘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세액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되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1기 예정이니까 1기 예정은 2024년도 1월부터 3월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죠. 예,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불러오기를 좌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와요. 위에 봐도 되고 밑에 봐도 되고. 그래서 위에 거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세액을 묻는 거잖아요. 이때 세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 거래 중 매입세 불공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다음 중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불공제 사유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서식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접대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 다음에 차량에 1000cc 넘는 거, 그 다음에 면세 전용, 이런 부분에 사유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곳에 모아놓은 서식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2024년 1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1에서 3월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똑같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문제랑 똑같이 불러오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사유가 이제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 찾으면 되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있고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있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존재하고요. 그러면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어떤 거? 그렇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비용용 있고 접대비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00004 현강공업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중 종이 발행분은 몇 건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라고 해서 거래처 원장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몇 건인지 안 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려면은 어디서 볼 거냐면은 매입 매출장으로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각 거래를 이제 조회하기 위해서는 매입 매출장에서 이제 조회를 하는 게 가장 또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현강공업 거래처가 키워드가 됨으로써 메인 매출장 여기 전표 장부관리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처별 자 클릭해줍니다. 물론 뭐 일자별로 해도 되긴 한데 찾기가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별이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날짜는 일기 예정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전표 상태 승인, 출력구분 전체, 거래처 분류는 없고요. 거래처는 현강공업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줘요. 많죠? 엄청 많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전자냐 아니냐 이제 여부를 이제 판단하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전자 입력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또 구분할 거냐 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라인에 보시면은 제가 좀 잘렸는데 여기에 확장 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구분이 이렇게 여기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간 다 가뜩이는 없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하고 이렇게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시간이 이때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 구분을 종이 발행 이렇게 쫙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은 자 체크하고 4번에 체크하고 그러면은 다시 조회 키 눌러줘요. 그러면은 딱 종이 발행만 딱 뜨는 거죠. 오른쪽에 딱 보아하니 이렇게 종이 발행 도로로 뜨는 거죠. 몇 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종이 발행분은 몇 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6건이 안 돼요. 6건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매출이 이제 또 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허, 이거 참 까다롭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화면 분할에서 이제 메인만 딱 볼 거다. 이렇게 하면 세무 부분에 또 해가지고 또 과세 메인만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종이 발행만 잡아주고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융통성이 좀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일할 때나 좀 이제 빙빙 둘러서 좀 하는 편이라 처음에 일을 좀 편하게 잘 못해요. 근데 좀 하면서 요런 게 생기는 편이라 그래서 풀이 해설할 때도 약간 조금 좀 고구마 씹은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가 이제 매입인데 매입도 종이 발행이다. 과세 매입 쪽으로 해서 또 하나밖에 또 안 뜨죠. 이것도 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매입을 또 매입 불공제까지 또 이렇게 확장해 주면은 종이 발행 건이 이제 몇 건인지 최종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건이에요? 그렇죠. 3건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은 안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보니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굳이 나는 그냥 뭐 매입 뭐 매출 그냥 구분해서 그냥 찾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8번에다 몇 번?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 누락분 2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거래의 세합계 금액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요. 매입 예정 신고 누락분 2건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이제 보았을 때 내 손은 매입 매출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입 매출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매입 매출장 자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아까 18번 문제는 거래처별로 봤잖아요. 이번에는 신고서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신고서 기준에 보아주시면은 2기 확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력 구분은 매출이냐 매입이냐 했을 때 매입으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아하니 예전 누락분이 어떤 건지 여기서 하나씩 다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집에 가세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정 누락분 조회를 자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딱 2건 나오죠. 2건 찾았어요. 자, 얼마예요? 공급가액 얼마? 1100만원, 세액은 얼마? 110만원입니다. 1100만원, 세액은 11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부가세 신고 시 해당하는 주업종 코드는 무엇인가? 입니다. 주업종 코드가 키워드가 되고요. 이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F7번에 과세 표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코드 번호가 나와요. 두 번째는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이 있는데 사업장 등록에서 보시면은 코드 번호가 나와요. 여기에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뭐 기간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2기 예정으로 그냥 조회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불러오기를 일단 하고요. 여기에 가표가 있어요. 과세 표준 F7번. 자,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코드 번호가 나와요. 이거 보아주시면 돼요. 72000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방법을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외로 이 방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기 싫다 라고 하면은 시스템 관리에 보시면은 사업장 등록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주식회사 큐브라고 있고요. 신고 관련 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주업종 코드가 있는데 722000 정보통신업이라고 있죠. 여기에 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최종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ERP에게 2급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한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문제가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이다라고 또 본 것도 맞고요. 풀이 해설이 이번에 좀 짧은 게 좀 간결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사실 풀이 해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길게 내용 할 만한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짧은 풀이 해설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9월 23일인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 꼭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꼭 설치를 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ERP 프로그램이 좀 까다롭긴 한데 꼭 설치해서 꼭 보아주시면 좋고요. 이런 문제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를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 다음 ERP 인사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